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 재활 방법은 약간 창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얘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질환이기에 그 운동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재활 방법, 혼자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전립선 질환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고 실기도 이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무턱대고 실기 영상만 따라하지 마시고 영상 초기 알려드리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잘 습득하시고 전립선 운동 재활 실기를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동 재활 전문 지도사 최영한. 현재 비뇨기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염증성 질환 중에 하나는 전립선염인데요. 빈뇨, 잔뇨감, 요지연, 요급, 절박뇨 등의 변효 증상과 회음부 그리고 치골 상부 및 음낭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남성의 비뇨기과 질환 중에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역시 흔한 남성의 노인성 질환으로서 50대 이후의 남성의 50%, 70대 이후에는 75%의 전립선 비대 소견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남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암 발생의 3.3%, 전체 암 발생률의 7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년 이후 남성들을 괴롭히는 전립선 질환, 이유가 뭘까요? 중년 이후 남성들을 괴롭히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을 해보면 먼저 전립선염은 다른 전립선 질환과 달리 전립선염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뜻이네요. 참.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비대증 역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라고 하며 현재까지 인정되는 발병 원인은 정상 기능의 고환의 노화에 의한 것이며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 의존 기관이므로 성장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남성 호르몬이 필요하며 거세로 인해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으면 전립선은 위축된다 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전립선 질환 때문에 힘이 드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고 또 그리고 또 거세라는 단어까지 나오니 좀 무섭네요. 그쵸? 보아하니 전립선 비대증도 확실히 뭐가 원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의 원인으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나이, 인종, 가족력 등인데 유전적 소인 외에도 호르몬, 식이습관, 제체조약 같은 화학약품 등도 발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 전염성 질환, 성생활 정도, 사회적 경제적 상태, 정관수술, 흡연 등이 전립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전립선암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 전립선암도 뭐 제초제, 화학약품, 사회 경제적 상태 그리고 뭐 원인에 논란이 있다고 하고 이것도 뭐가 원인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년 이후 남성분들 어떡하죠? 전립선 질환이 중년 남성들이 겪는 질환인데 혜민도 이제 몇 달 있지 않으면 이제 49이고 한 해가 더 지나면 50인데 큰일 났네요. 어떡할까요? 안 그래도 누구에게 좀 얘기도 못하고 병원 가기도 좀 창피하고 그런데 왜 그런지 좀 찾아보고 대책을 세워보려고 해도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보고 해도 원인을 제대로 모른다고 하니 그리고 무섭게시 거세라는 단어도 나오고 제초제니 사회적 경제 상태니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고 참 눈앞이 깜깜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불편함과 통증을 참으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혜민이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운동 재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과 관련된 그런 질환들의 원인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우선 전립선염과 같은 염증 관련 질환들은 조직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감염체를 제거하며 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염증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신체에 나타나는 염증의 증상은 붓고 곰고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비대증은 신체 조직이나 장기의 일부가 지나치게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비대증은 영양 과다, 비후 등 세포 크기가 증가하여 투툼해진 상태이며 뭐 발육이 좋아서 커진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림프의 순환도 잘 되지 않고 노폐물도 쌓이면서 세포 사멸의 변형으로 두툼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비대와 같은 형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를 살펴보면 전립선 질환들이 남성들에게 방광, 전립선 및 요도와 관련된 하부요로에 문제가 생기는 하부요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하부요로 증상의 주요 원인 인자는 바로 전립선과 그 주변의 허혈 상태라는 것입니다.
허혈은 피가 비어있다는 뜻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립선 주변인 엉덩이, 서해부 등 이 주변을 허혈 상태로 만드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고관절과 무릎이 접혀 체중으로 엉덩이를 누르고 피가 안 통하는 허혈 상태를 만드는 장시간의 자업생활, 앉아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왜 이런지, 왜 전립선 질환이 생겨서 나를 불편하고 아프게 만드는지 고민 마시고 장시간 앉아있는 자업생활로 허혈 상태의 전립선 주변을 해결하는 것이 전립선 질환을 극복하고 예방하는 운동자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 이 암이라는 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로서 악성 종양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헤이맨의 지식으로 암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한 얘기를 드린다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암에 걸린 많은 사람들은 저체온과 체내 산소 부족의 상태를 겪게 됩니다. 다음 내용은 암과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다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2018년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암 전문 국제학술지 카시노제네시스에 밝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젖산이 암 발병과 암이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혔는데요. 젖산이란 근육을 사용했을 때 에너지를 생성하고 남는 것을 피브로산이라고 하는데, 이 피브로산은 다시 한번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전구체로 쓰일 수 있지만 산소가 충분했을 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브로산이 젖산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혈액을 통해 산소를 체내에 자주 공급해주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암 발생률이 현저히 적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을 괴롭히고 치명적으로 만드는 암도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순환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헤이맨이 늘 얘기를 드리듯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듯이 우리 몸 전립선과 그 주변에 순환이 좋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그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몸이 긴장하고 굳으면서 투툼하게 굳어버리는 비대증과 같은 현상도 생기게 되는 것이며, 체내 산소 부족과 따뜻한 혈액이 몸속에 잘 돌지 못하면서 저체온으로 암의 발생과 전이에도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립선에 발생하는 염증, 비대증, 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립선과 전립선 주변에 손상되고 굳어있는 비대한 근육과 조직들을 잘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므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노폐물과 염증 찌꺼기들이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어서 전립선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이맨이 전립선과 전립선의 주변, 골반, 고관절, 꼬리뼈, 서해부, 이 주변들을 허혈성 압박과 마사지로 잘 풀어주어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이 전립선 주변의 그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쪽 주변의 근육들을 운동을 통해 움직여서 신장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혈액을 팡팡 잘 보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운동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혼자서 실시하는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자해 방법 실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자해 방법 첫 번째는 전립선 마사지입니다. 영상을 통해 전립선 마사지 부위를 확인하시고 따라해 주세요. 영상과 같이 네 손가락을 90도 꺾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항문에서부터 고환까지 내등분하여 체중으로 누르며 허혈성 압박을 실시합니다. 전립선 마사지의 허혈성 압박은 약 20초에서 1분간 실시합니다. 압박을 약 20초에서 1분간 실시하셨다면 앞뒤 가볍게 10회 움직이며 자극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하는 허혈성 압박 전립선 마사지는 오랜 자업생활로 굳어서 허혈 상태가 된 전립선 주변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반대편 네 손가락을 90도 꺾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항문에서 고환까지 두 번째 포인트를 체중으로 누르며 허혈성 압박을 실시합니다. 체중을 실어 압박을 하다 보면 손가락 악력이 떨어지니 손을 바꿔가며 전립선 마사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압박을 약 20초에서 1분간 실시하셨다면 앞뒤 가볍게 10회 움직이며 자극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주변이 조금씩 풀어지며 화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또다시 반대편 네 손가락을 90도 꺾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번에는 세 번째 포인트를 체중으로 누르며 허혈성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을 약 20초에서 1분간 실시하셨다면 또다시 앞뒤 가볍게 10회 움직이며 자극을 올려보겠습니다.
허혈성 압박의 연구를 찾아보면 근육이 뭉친 결절과 같이 근육 속 신체 스트레스가 모이는 지점에 4주간 실시한 허혈성 압박은 상당한 개선의 효과를 나타내주고 불편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편 네 손가락을 90도 꺾어 손가락에 힘을 주고 네 번째 포인트를 체중으로 누르며 허혈성 압박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약 20초에서 1분간 압박을 실시 후 앞뒤 가볍게 쉽게 움직이며 자극을 올립니다. 전립선 질환의 운동재활, 전립선 마사지 첫 번째는 전립선 가까이 직접적인 자극의 허혈성 압박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립선 질환의 운동재활, 서해부 마사지입니다. 양손을 펴고 힘을 주어 영상과 같이 서해부 주변을 허혈성 압박하며 마사지를 실시합니다. 약 20초에서 1분간 압박 후 다리를 안으로 모았다 벌리며 자극을 올려봅니다.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립선 질환은 서해부 질환과 연결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관성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실시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질환과 서해부 질환의 연관성을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서해부 질환의 선천적인 이유가 골반 기저부의 불안정으로 보고 있는데 골반 기저부는 골반 가장 아랫부분으로 방광, 직장, 요도를 받치며 성기능과 전립선의 기능에 관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서해부와 전립선은 이웃사촌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립선 질환의 운동재활 스트레칭, 엉덩이입니다. 다리를 뻗고 바로 누워 한쪽 무릎을 가슴 앞으로 당기며 허리, 엉덩이,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합니다. 스트레칭 방법은 짧게 2회, 길게 1회, 허리, 엉덩이, 햄스트링이 충분히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며 동작을 실시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짧게 2회, 길게 1회, 허리, 엉덩이, 햄스트링이 충분히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며 동작을 실시합니다. 앞서 실시한 허혈성 압박을 이용한 전립선 마사지는 전립선 주변의 혈관과 혈류를 확장시켜 주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에 스트레칭을 더하여 전립선 주변의 혈관과 혈류 확장을 더 좋게 만들어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립선 질환의 운동재활 스트레칭, 골반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가슴 앞으로 당겨 허리, 엉덩이,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고 이어서 옆구리 방향으로 5회 회전시키며 골반을 스트레칭합니다. 반대편도 양손으로 무릎을 가슴 앞으로 당겨 허리, 엉덩이,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고 이어서 옆구리 방향으로 5회 회전시키며 골반을 스트레칭합니다. 이렇게 실시하는 골반 스트레칭은 전립선 주변의 근육들을 스트레칭하여 근 골격계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혈액순환 촉진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전립선 주변 조직들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탄산가스와 젖산 등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어 좋은 컨디션의 골반과 전립선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다음은 전립선 질환의 운동재활, 스트레칭, 봉봉근입니다. 동작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무릎과 발을 모으고 무릎을 세워 양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벌리며 봉봉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동작의 실시는 짧게 2회, 길게 1회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실시하는 봉봉근 스트레칭은 대퇴 내측, 봉봉근, 전립선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하며
골반 틀어짐, 흉부 변형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재활, 스트레칭,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이 동작은 양무릎과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한쪽 발로 무릎을 골반 안쪽으로 누르며 대퇴근막 장근과 골반 주변을 스트레칭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실시하며 이 동작도 짧게 2회, 길게 1회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대퇴근막 장근, 골반 스트레칭과 함께 골반 틀림, 대퇴근 변형을 확인하고 골반 수축 및 디스크 통증도 완화시켜줍니다. 우리 몸의 불편한 부위는 짧아지고 굵어지고 굳어서 단단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압박과 마사지, 스트레칭 등의 처치가 그 주변을 풀어주어 노폐물을 제거하며 혈액순환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의 불편한 곳은 순환이 잘 안되는 순환장애가 발생하며 그 해결책은 순환을 좋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재활, 운동, 누워서 무릎 들기입니다. 다리를 11자로 바로 펴고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리기, 오른쪽 10회, 왼쪽 10회, 양쪽 1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전립선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전립선과 그 주변에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는 그 주변의 근육들을 움직이며 심장에서 전립선과 그 주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혈액을 팡팡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재활, 운동,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 들기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11자로 바로 펴고 누워서 한쪽 다리를 가슴 앞으로 최대한 들어 올리기, 오른쪽 10회, 왼쪽 10회, 양쪽 1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누워서 무릎 들기로 전립선과 그 주변의 근육들에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혈액을 보내었다면, 무릎을 펴고 강도를 좀 더 높여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혈액을 보다 더 팡팡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재활, 운동, 봉공근 운동입니다. 뒤꿈치를 엉덩이 쪽에 붙이고 양무릎을 세워 무릎을 힘차게 벌렸다 모아주기를 20회 실시합니다. 횟수는 점진적으로 20회에서 30회 늘려주면서 실시합니다. 차츰차츰 전립선과 골반, 그 주변 근육들에 혈액이 몰려 따뜻해지고 생기 있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계속해서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재활, 운동, 골반 신전 운동입니다. 동작은 양무릎을 세우고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린 후 한쪽 무릎이 반대편 복사뼈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리면서 동작을 실시합니다. 이때 무릎을 세운 다리는 최대한 넘어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다음은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재활, 운동, 발 벌려 모으기입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바닥과 수직으로 들고 발을 벌렸다 모아주기를 20회 실시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재활이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우리 몸은 정성 들인 정확한 동작에 확실한 노력에 제대로 된 효과로 대답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재활, 운동, 가위차기 운동입니다. 동작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바닥과 수직으로 들고 발을 교차하며 가위차기 운동을 20회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립선 질환의 운동 재활은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손으로 실시해 주시고
자신의 체력과 컨디션에 맞게 횟수를 실시하신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전립선 질환의 운동 제할 방법, 이론과 실기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실기 영상의 동작들이 간단하고 별 동작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은 복잡한 어떤 무언가를 해줘야지만 꼭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무언가를 정성 들여 노력을 해야지만 몸이 올바른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전립선 질환과 하보요로 증상의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고 분석해보면 그 주변의 허혈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의 허혈 상태를 충혈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오늘 헤이맨이 알려드린 전립선 질환의 운동 제할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니 전립선 질환으로 불편하셨던 분들은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전립선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운동재활 전문지도사 최영한.